해마다 봄이 되면 남도 답사 1번지라 불리는 강지는 차분한 색으로 천천히 변해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천년의 고요를 간직한 만덕산 백년사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해준 건 다정하게 대지를 적시는 봄비였답니다. 비에 젖은 흙내음이 뷰파인더를 보기도 전에 마음을 먼저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더라고요. 일주문을 지나 백년사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는 거짓말처럼 울창한 동백숲이 펼쳐지는데요. 짙은 초록빛 잎사귀 위로 톡톡 떨어지는 빗방울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돌리면 툭툭 떨어진 붉은 동백꽃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가장 붉을 때 스스로 떨어져 땅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꽃, 동백. 비에 젖은 그 붉은 빛은 오늘따라 더욱 깊고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겨봅니다. 중간쯤 이르렀을 때 아담한 연못 하나가 발걸음을 붙잡더라고요. 물 위에 떠있는 연꽃 모양의 장식 위로 봄비가 부서지듯 떨어지며 숲 전체에 촉촉한 생기를 더해주고 있었답니다. 해탈문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카메라로 그 순간을 담아보니 빗소리와 이 고요함 자체가 이미 훌륭한 피사체가 되어주더라고요. 해탈문을 지나 드디어 사찰 중심에 들어섭니다. 통일신라시대 무영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이곳은 고려시대 백년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깊은 역사를 간직한 사찰이랍니다. 경내를 천천히 둘러보던 중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직 잎을 틔우지 않은 배롱나무 가지마다 붉은 동백꽃 모양의 장식들이 아기자기하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곳을 상징하는 동백꽃이 아직 피지 않은 배롱나무에 매달려 마치 계절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한 풍경이었답니다. 만경로 아래 낮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고개를 들었을 때 웅장한 대웅보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발을 벗고 만경로 안으로 들어가 작은 쪽문 사이로 바깥을 바라보면 사찰과 자연이 한 프레임 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당에 걸린 형형색색의 소원등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은은한 평온함을 전해주더라고요. 사찰을 천천히 둘러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봄비가 잦아들고 하늘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비가 그친 뒤의 산사는 한층 더 맑고 선명한 색으로 빛나고 공기 속 가득한 흙내음과 숲의 향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듭니다.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응진전으로 향해봅니다. 그곳에 서서 뒤돌아보면 사찰 너머로 강진만의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지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답니다. 가만히 앉아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니 마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고요함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백년사에는 유난히 크고 웅장한 배롱나무가 많았는데요. 한여름이 되어 붉은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낼 풍경을 상상하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더라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들을 모두 담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채 아쉬움을 뒤로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사찰을 둘러보고 내려오는 길, 커다란 백년사 사접비를 둘러보고 이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섭니다.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동백숲.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년사 동백숲은 1500여 그루의 고목들이 스스로 숲을 이루며 하늘을 가리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거칠고 원시적인 생명력이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조용한 숲속에 들어서니 마치 거대한 공간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고요함이 전해지더라고요. 비가 갠 나무 사이로는 오후의 햇살이 부서지듯 내려앉고 그 따뜻한 빛 아래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자유롭게 지저귀며 날아다닙니다. 길을 걷다 보면 고승들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차가운 석조물 위와 그 주변 곳곳에는 누군가 올려둔 동백꽃과 곱게 떨어진 꽃송이들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공간 곳곳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셔터를 누르는 손길도 자연스럽게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동백숲을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시야가 탁 트이며 푸른 녹차밭이 넓게 펼쳐집니다. 옅은 푸름이 전해주는 청량함은 동백의 붉음과는 또 다른 시각적 상쾌함을 전해주더라고요. 녹차밭을 지나 약 1km 정도 이어지는 숲길. 이 길은 유배 시절 정약용과 해장선사가 오가며 사색을 나누던 우정의 길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험한 길이지만 그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천천히 걸으며 다산초당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정약용 선생이 유배되어 머물며 목민심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며 학문을 완성했던 역사적인 공간인데요. 초당은 원래 목조 초가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노후로 붕괴되었고 1958년에 강진 다산유적 보존회가 주선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다고 합니다. 초당 뒤 언덕에 있는 암석에는 정약용 선생이 직접 새겼다고 전해지는 정석이라는 글자도 남아있더라고요. 특히 초당 왼편에는 자그마한 연못도 자리하고 있어 이곳의 고요한 분위기를 더욱 깊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봄비에 젖은 동백꽃부터 시작해 다산의 숨결이 닿은 이곳 초당까지 걸어온 오늘의 여정은 제 카메라 렌즈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짙은 사색의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강진 백년사와 다산초당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사진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